네, 인천 계양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다시 총재 후보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통화 수합 중국과 연장 문제와 또 캐나다하고 또 스위스 간의 신규 통화 수합 계약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론에 대해서 너무 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은행이 좀 연구를 해서 소득주도 성장의 철학적 토대와 내부 정책을 좀 구체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소득주도라는 거는 임금 소득만 보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산소득의 불평등성도 보고요. 정호번 지주제도 주고 어찌됐건 서민 대중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켜 생산을 유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소득 증대는 단순히 임금 명목 소득 증대만이 아니라 그것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 사실상 실질 소득 증대 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소득의 불평등을 해주고 주거 비용을 낮춰서 지출을 낮춰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도 소득 주도 성장의 주요 요소인데 한국은행 연구 보면 그런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소득 주도 성장의 구체적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 자산의 불평등성을 해결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한다면 생산이 토지에는 지대로, 노동에는 임금으로, 자본에는 이자로 분배가 될 텐데 그 분배의 기준을 불공정하게 생산성도 안 되는데 임금만 올려주면 어떻게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겠습니까? 이걸 같이 보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실질적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좀 보고서를 좀 내보세요. 그리고 북한개발연구를 한국은행에 만들었다는데 지금까지 총재님 4년 동안 7개밖에 연구원 논문이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제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정상화되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텐데 한국은행에 북한 연구원 만들어 놓고 이 연구라는 게 너무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 지금까지 지난 임기 동안 7개 나왔는데 내용도 보니까 무슨 노령화 뭐 아주 한가한 주제밖에 없고요. 네. 당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게 남북한 관계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드레스덴 구상에서 동북아 개발은행 제안까지 했잖아요.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뭐 뒷받침한 게 별로 보이지가 않던데. 당장 제 생각에 북미 관계가 수교되면 북일 수교도 될 거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식민지 배상금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마샬 플랜으로서 북한 인프라의 개발에 대한 금융적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런 연구가 돼 있습니까? 한국은행에? 네, 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너무 미진해요. 좀 열정이 안 보인다고요. 한국은행에서 뭐 나온 자료를 보면 그냥 루틴하게 그냥 세월은 가고 월급은 나온다 이렇게 돼서는 되겠냐고요. 한국은행이. 뭔가 선도해야 되고 아니 암호화폐도 우리 이해운 의원도 지적했지만 저도 지적했습니다.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안 돼 있냐고요. 지금 하다못해 서울 노원구에서는 김성환 구청장이 지역 구청장 단위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이런 지역 화폐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연구된 게 뭐 있냐고요, 이게. 가상통화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본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좀 보여줘 보세요. 예, 선도를 해서 주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우리 중앙은행의 최고 기관이 금융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앞서가는 뭘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특히 이제 사회 문제로 워낙 이슈가 되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좀 자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 국민적으로 이것을 공유해 가야지. 지금 세상에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까? 같이 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2015년 16년에 신성장 일자리 지원 자금이 22%가 오히려 더 감소돼 있다고요. 우리 청년 실업이 지금 심각하고 지금 우리 성장률도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이 3.7에서 3.9로 높여졌는데 우리는 계속 세계 경제 성장률에 밑돌고 있는 박근혜 정권 내에는 3%를 못 넘다가 겨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0으로 돼 있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걸 잠재 성장력을 제고시키려면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플러스 알파로서의 그 기술 혁신 성장 주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 저출산율이 지금 1.05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네. 일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서울시는 지금 일이 무너져 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재님? 거기도 1.9입니다. 북한 1.9. 북한처럼 우리 40분의 1밖에 안 하는 GDP가 1.9 출산율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1.0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40만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심각성이 잘 좀 안 느껴진다고요, 한국은행이나 우리 모든 기관들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나름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과제는 분명하고 저희들이 이런 인식하에 나름대로 한 1년여 정도 연구를 해서 그 아웃풋을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필 때 참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좀 더 그런 쪽으로 더 연구 역량을 집중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는 저희들이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가보는데 좀 북한에다 예. 플랫폼이나 이거 연구원 좀 많이 백업을 해주세요, 한국은행에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주열 총재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후보잖아요. 예. 예, 영주문경 예천의 최규일 의원입니다. 이 정부의 지금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죠. 네, 예, 일자리 정부 그리고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 늘리는데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뭐 시원치가 않은데요. 작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그리고 고용률도 하락하고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데 한 표를 보시죠. 저게 이제 일자리 증감 현황인데 2017년 작년 1월부터 금년까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 현황인데요. 지금 가장 그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저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다음 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취업자 수도 4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정부 출범할 때 2017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4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시죠. 저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일자리가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정말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 늘리는데 쏟아왔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일자리 부진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장이 수출 쪽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수출 쪽에서 수출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 여력도 좀 약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지금 앞으로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이 많죠. 네. 제가 일본의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일본 편 보세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비정규직 제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표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표를 보면 1994년보다도 정규직이 한 300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094년보다 2016년이 정규직 숫자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숫자는 971만에서 2023만 한 1,300만 정도가 1,200만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 일본은 지금 뭐 완전 고용 상태 아닙니까? 사람을 뽑지를 못해서 그런데 일본은 그 표 보이시죠? 네, 보겠습니다. 일본은 정규직은 줄어들고 수백만이 줄어들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1,200만 늘려서 했는데요. 지금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핵심이 뭐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세계적인 이 노동개혁의 중점은 바로 노동의 유연성이죠. 그러니까 임금 올리고 물가 올라가고 그리고 경쟁은 어려워지는데 한번 뽑으면 해고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냐는 거죠. 노동시간 줄이고. 그래서 기본 방향이 우리가 이제 불을 끌 때 말이죠. 산불이 나면 우리가 뭐 물을 뿌리기도 하고 흙을 뿌리기도 하고 맞불을 넣기도 하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정책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결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책이 뭔가 하면 청년 실업 대책으로 이제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일영 금융통화위원께서 바로 이제 이틀 전에 신문 인터뷰한 내용 보셨습니까? 네. 오히려 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신문을 보면 말이죠. 문화일보 이틀 전 문화일보 보면 3, 4년짜리 한시 대책에 청년도 기업도 헛웃음.
이 기사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권한 중기 일자리 절반이 서빙, 기사, 점원 이 3대 중소기업의 3대 빈 일자리가 홀서빙, 택시기사, 가게점원 이것이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취직하면 1,000만 원 더 주겠다. 그럼 기존에 취직한 사람하고 역차별이 생기니까 기존에 취직한 사람은 오히려 6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34세 이하는 정부에서 7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겠다. 34세 이하로서 현재 취직해 있는 사람은 7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겠다. 새로 취직한 사람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럼 35세 이상 된 사람은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것이죠. 이렇게 정부 정책이 돈으로 다 퍼주는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공무원 늘리기는 갖고 똑같은 거죠. 이래서 그 해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좀 일관되는 겁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은 어떤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같이 워낙 어려우니까 마침 재정의 여력이 있을 때는 재정이 한번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활동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어떤 일자리 특히 청년층의 취업을 해소하되 지금 동시에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해결 방안을 갖고 예. 이책을 써야지 예.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그 정책 없이 단기적으로 돈만 퍼주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충질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노동에는 임금으로, 자본에는 이자로 분배가 될 텐데 그 분배의 기준을 불공정하게 생산성도 안 되는데 임금만 올려주면 어떻게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같이 보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실질적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좀 보고서를 좀 내보세요. 그리고 북한개발연구를 한국은행에 만들었다는데 지금까지 총재님이 4년 동안 7개밖에 연구원 논문이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제 남북회담, 북미담이 정상화되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텐데 한국은행에 북한 연구원 만들어 놓고 이 연구라는 게 너무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 지금까지 지난 임기 동안 7개 나왔는데 내용도 보니까 무슨 노령화 뭐 아주 한가한 주제밖에 없고요. 네. 당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게. 남북한 관계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드레스덴 구상에서 동북아 개발은행 제안까지 했잖아요.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뭐 뒷받침한 게 별로 보이지가 않던데. 당장 제 생각에 북미 관계가 수교되면 북일 수교도 될 거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식민지 배상금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마샬 플랜으로서 북한 인프라의 개발에 대한 금융적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런 연구가 돼 있습니까? 한국은행에? 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너무 미진해요. 좀 열정이 안 보인다고요. 한국은행에서 뭐 나온 자료를 보면 그냥 루틴하게 그냥 세월은 가고 월급은 나온다 이렇게 돼서는 되겠냐고요. 한국은행이. 뭔가 선도해야 되고 아니 암호화폐도 우리 이해운 의원도 지적했지만 저도 지적했습니다.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안 돼 있냐고요. 지금 하다못해 서울 노원구에서는 김성환 구청장이 지역 구청장 단위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이런 지역 화폐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연구된 게 뭐 있냐고요, 이게. 이 가상통화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본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좀 보여줘 보세요. 예, 선도를 해서 주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우리 중앙은행의 최고 기관이 금융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앞서가는 뭘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특히 이제 사회 문제로 워낙 이슈가 되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좀 자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 국민적으로 이것을 공유해 가야지. 지금 세상에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까? 같이 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2015년 10년에 신성장 일자리 지원 자금이 22%가 오히려 더 감소돼 있다고요. 우리 청년 실업이 지금 심각하고 지금 우리 성장률도 세계 경제 네, 인천 계양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다시 총재 후보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통화 수합 중국과 연장 문제와 또 캐나다하고 또 스위스 간의 신규 통화 수합 계약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론에 대해서 너무 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은행이 좀 연구를 해서 소득주도 성장의 철학적 토대와 내부 정책을 좀 구체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소득주도라는 거는 임금 소득만 보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산소득의 불평등성도 보고요. 종업원 지주제도 주고 어찌됐건 서민 대중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켜 생산을 유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소득 증대는 단순히 임금 명목 소득 증대만이 아니라 그것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 사실상 실질 소득 증대 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소득의 불평등을 해주고 주거 비용을 낮춰서 지출을 낮춰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도 소득 주도 성장의 주요 요소인데 한국은행 연구 보면 그런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소득 주도 성장의 구체적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 자산의 불평등성을 해결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한다면 생산이 토지에는 지대로 그 아웃풋을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필 때 참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좀 더 그런 쪽으로 더 연구 역량을 집중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는 저희들이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가보는데 좀 북한에다가 예. 플랫폼이나 이런 거 연구원 좀 많이 백업을 해주세요. 한국은행에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주열 총재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후보잖아요. 예. 예, 영주문경 예천의 최규일 의원입니다. 이 정부의 지금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죠. 네, 예, 일자리 정부 그리고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 늘리는데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뭐 시원치가 않은데요. 작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그리고 고용률도 하락하고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데 한 표를 보시죠. 저게 이제 일자리 증감 현황인데 2017년 작년 1월부터 금년까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 현황인데요. 지금 가장 그 최저점을 성장률 평균이 3.7에서 3.9로 높여졌는데 우리는 계속 세계 경제 성장률에 밑돌고 있는 박근혜 정권 내에는 3%를 못 넘다가 겨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0으로 돼 있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걸 잠재 성장력을 제고시키려면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플러스 알파로서의 그 기술 혁신 성장 주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 저출산율이 지금 1.05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네, 일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서울시는 지금 일이 무너져 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재님? 거기도 뭐 1.9입니다. 네. 북한이 네. 1.9. 북한처럼 우리 40분의 1밖에 안 되는 GDP가 1.9 출산율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1.0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40만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네. 이 심각성이 잘 좀 안 느껴진다고요, 한국은행이나 우리 모든 기관들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나름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과제는 분명하고 저희들이 이런 인식하에 나름대로 한 1년여 정도 연구를 해서